사실 부업으로 100만 원 정도 혹은 100에서 200 사이를 더 버는 방법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알바를 뛰어도 되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시간에 구애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시간과 장소.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적은 비용으로 시작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적은 시간으로 월 100만 원까지 만들 수 있는 진짜 부업다운 부업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네, 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많은 분들이 추가적인 수익을 내고 싶은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인터넷에 부업으로 돈 벌기 같은 것들 검색하신 분들이 진짜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그 많은 부업거리들 중에서 무엇을 해볼지, 돈이 많이 들지는 않을지 혹은 어렵지 않을까 그러신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길을 조금이라도 잡아드릴 수 있게 적은 비용으로 시작해 월 100만 원까지 만들 수 있는 이거를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바로 온라인 위탁입니다. 위탁 판매. 일단 위탁 판매가 뭐냐면요, 내가 상품을 보유하지도 않고 도매처에 있는 상품을 올려놓고 있으면 주문이 들어오면은 그것을 도매처에다가 고객 대신에 주문을 넣어서 그 도매처에서 나를 거치지 않고 고객에게 바로 가게끔 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판매자는 저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공급처는 우리 대신에 포장도 해주고 고객에게 배송까지 해주는 역할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위탁 판매 그러면 어떤 점이 좋을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내 상품이 없어요. 도매업체에다가 결제를 하고 보내주는 방식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솔직히 내가 물건을 사야 할 초기 자본금이 없다라는 거, 초기 비용이 적다라는 거,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금전적인 리스크가 적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금전적인 리스크가 적다라고 하는 것은 재고를 500개, 1000개를 내 창고에다가 쟁여놓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이 주문한 것에 대해서 내가 대신 고객을 위해서 사는 돈, 그거는 필요하겠죠. 정산은 나중에 들어올 테니까. 내가 돈을 먼저 결제하지 않으면 도매업자 측에서는 먼저 물건을 보내주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그 부분만 내가 돈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고 사업을 세팅하는 데 있어서는 거의 0원으로 시작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세분화하고 고도화 된다면 잘 팔리는 것들은 조금의 재고는 사서 내가 가지고 있다가 보내주는 거, 그게 조금 더 빠르게, 그리고 재고 품절도 막을 수 있고 그런 과정을 조금 고도화된 과정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30만 원에서 80만 원 사이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위탁 판매는 또 어떤 점이 좋냐면요, 물류와 포장 부담이 없어요. 내가 컴퓨터 하나만 있으면 물건을 업로드하고 주문 들어오면은 도매업체에서 물건을 고객한테 보내주고 그리고 포장도 그쪽에서 다 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과 그리고 인건비 절약, 이런 것들이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재고를 가지지 않고 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초보자들에게는 그런 부담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나만의 브랜딩을 한번 해봐야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위탁 판매를 통해서 테스트 판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내가 아직 공부가 덜 된 상태에서 고객이 뭘 원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위탁 사이트에 있는 상품을 이제 업로드 했는데 뭐가 팔려요. 그러면 이런 게 팔리는구나 하면서 내가 이거에 대한 공부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게 잘 팔리다 보면은 내가 내 브랜드를 언젠가는 만들 수도 있는 건데 그때는 재고를 조금 사입해서 브랜딩을 해서 판매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테스트에 되게 유리하다. 결국에는 이제 다양한 상품으로 실험을 해보면서 고객 반응도 확인하고 잘 팔리는 상품을 소싱을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게 되게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위탁 판매를 한 번쯤 시작해 볼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대상이 누가 있느냐라고 보면은 일단 직장인들이죠. 퇴근 후 부업으로 시간을 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시간에 제약이 없기 때문에 아이 육아를 하다가 아이를 재워놓거나 아니면 아이가 어린이집 갔을 시간에 위탁 판매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주부분들도 계실 거고요. 용돈을 벌기 위한 대학생이나 아직 정식적으로 취업을 하지 못한 취업준비생들도 충분히 한번 해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예비 브랜드 창업자, 이제 내가 브랜드를 하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내가 내 스스로 내 실력을 잘 못 믿겠어. 그래서 이 상품을 도매 사이트를 통해서 업로드하고 팔아보고 싶어. 그래서 간접 경험을 한번 느껴보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 예비 브랜드 창업자분들이 위탁 시장에서 반응 테스트하기 참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국엔 온라인 비즈니스를 처음 시작하신 분들 누구나 한 번쯤 해보면 좋은 비즈니스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얼마 정도의 순수익을 낼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이건 제가 톡 까놓고 말씀드리자면요, 바로 첫 달에 100만 원은 올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왜냐면 물건도 올려놓고 내가 아직 이 시즌에서는 초보자인데 어떤 게 팔리는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잘 판매가 되기 위해서 키워드도 세팅해보고 현장에서 익혀야 되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러다가 첫 달에는 뭐 20만 원, 30만 원 벌다가 그 다음 달에 50만 원 벌다가 그 다음에 6, 70 벌다가 그 다음에 100만 원 벌다가 뭐 이런 느낌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월에 100만 원 정도만 생각한다고 한다면 나이 상관없이 누구나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 이상 수익도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조금 더 할애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정말 부업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여기에 대해서 좀 파고들면은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격 요건이 따로 있을까? 사실 자격 조건이 꼭 필요한 거는 아니고요. 사업자 등록증 하나만 있으면 되고요. 컴퓨터를 다룰 줄 알거나 프로그램 툴 같은 것까지도 다룰 줄 안다면 그 외의 절차들에 대해서는 더 능숙하게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노트북이나 컴퓨터 정도만 있으면 그리고 다룰 줄 안다면 충분히 시작할 수 있는 부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위탁 판매 세팅 절차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위탁 판매에 필요한 서류 준비입니다. 일단은 개인 사업자 등록증, 간이 사업자를 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여의치 않으면 일반 사업자도 괜찮고요. 그리고 그걸 내시고 난 다음에 통신 판매업 신고하신 다음에요. 자, 두 번째, 판매할 플랫폼 가입하기입니다. 내가 판매할 플랫폼에 이제 가입을 하는 거예요. 스마트 스토어, G마켓, 옥션, 쿠팡, 11번가 가입하시고, 카페24의 자사몰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요즘에 되게 쉽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도 내 자사몰로 위탁 판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상품 소싱. 가장 신경 써서 진행하면 좋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상품 소싱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 분명 있을 거예요. 상품 소싱이란 우리가 팔 수많은 상품들 중에서 가장 고객이 살 것 같은 상품을 고르는 일이에요. 가장 타겟팅이 되고 올려놓으면 팔릴 수 있을 만한 상품을 찾는 일, 그걸 상품 소싱이라고 하는데, 상품 소싱은 올린 상품이 10개 올렸는데 하나 팔리는 것보다 10개 올렸는데 한 5, 6개 팔리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타율을 높일 수 있는 상품 소싱이 되게 중요한데 처음부터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품 소싱을 늘리기 위한 트렌드랑 경쟁 시장 조사는 필수라고 생각을 해요. 데이터 툴 프로그램을 좀 알면 좋죠. 아이템 스카우터나 아니면 판다 랭크나 아니면 뭐 데이터 랩을 이용해서 트렌드, 키워드 이런 것들을 조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아이템 스카우터 같은 데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검색창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그럼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 캠핑 의자 치면은 캠핑 의자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검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내가 검색하는 시점에 얼마나 높은 트래픽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검색하는 달에 캠핑 의자가 굉장히 많이 검색을 하고 있어. 작년 데이터를 보니까. 그러면 이 시점에 상품 소싱을 캠핑 의자를 하면 되겠다 라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이템 스카우트와 판다랭크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서 트렌드 상품 키워드를 조사를 하시면 됩니다. 아이템 스카우트를 들어오면요, 이렇게 상품 검색을 할 수 있는 창이 떠요. 아이템 발굴 쪽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임의용 가전 한번 눌러볼게요. 그리고 주요 브랜드 키워드 제외했고요. 쇼핑성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고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브랜드 상품은 안 뜨겠죠. 쇼핑성 관련된 상품만 뜨겠죠. 모든 브랜드 키워드가 다 안 나오는 건 아니고요. 주요한 것만 안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서 저는 이제 좀 검색수를 좀 많이 보거든요. 자, 쥐젖 제거가 있네요. 자, 쥐젖 제거를 봤을 때 어떤 상품들이 팔리나 볼까요? 왜냐면 쥐젖 제거가 42,000번 정도가 검색이 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더워지다 보면은 몸이 좀 노출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고 사람들이 검색을 해서 피부 케어 관련된 기기를 통해서 쥐젖 제거를 하려고 하나 봅니다. 상품 수가 872, 그리고 검색 수가 42,000번인데 야, 이거는 올려놓으면 어쩌면 팔릴 수도 있겠네요. 역시나 여름에 가장 많이 팔리는 상품이네요. 근데 6월 달부터 스물스물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쵸? 자, 지금쯤 쥐젖 제거 관련된 거를 한번 갖다 놓으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 수 있고요.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스토어에 방문해서 예를 들어서 이 캠핑 의자가 진짜로 잘 팔리고 있는지 뭐 스마트 스토어든 쿠팡이든 들어가서 한 번쯤 보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잘 팔리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스타일의 의자가 팔리고 있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이 상품에 대한 후기나 뭐 이런 것들은 어떤지도 보면서 가장 개선되어 있는 상품을 우리가 업로드를 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소싱을 정말 신경 쓴다면 한 달에 100만 원 충분히 벌지 않을까요? 저는 충분히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완전 시즌성이나 완전 이슈성에 맞는 상품들. 시즌성은요, 매년 반복되는 시즌마다 판매가 되는 상품이에요. 예를 들면은 여름에는 선풍기, 제습기가 많이 팔리고,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크리스마스 트리, 전구, 이게 시즌성 상품이에요. 자, 그럼 이슈성은 뭐냐면요, PPL에 어떤 상품이 나왔어. 연예인 누가 뭘 착용했어. 근데 그게 확 뜨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확 팔리잖아요. 그걸 바로 이제 이슈가 됐다고 하고 이슈 상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위탁은 좋은 점이 재고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완전 시즌성, 이슈성 상품이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여름철 물놀이를 앞두고 뭐 스노클링이라든가 물놀이 관련된 용품이라든가 도매 사이트에서 그대로 올려놓은 거 위탁으로 판매를 한다면 정말 잘 파는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못 당하겠지만 초보자니까 그래도 트래픽이 넘치면은 우리 것도 한 번쯤 고객들이 돌아보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즌성 상품, 이슈성 상품 완전 괜찮습니다. 무조건 해야 돼요. 위탁은 오히려 스테디한 상품보다는 시즌성, 이슈성 상품으로 계속 업로드를 해주면서 판매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자, 네 번째 상품 공급처 확보하기입니다. 위탁이 가능한 도매 위주로 상품 공급을 받을 곳을 찾는 건데요. 국내 위주로 본다면 이제 오너클랜, 온채널, 도매매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그러면 오너클랜, 온채널, 도매매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한번 보시겠어요? 일단 도매 사이트라고 한번 검색해 볼까요? 온채널, 도매국, 도매토피아, 나비로, 이건 일본 슈퍼딜리버리, 셀파이도 있고 그런 쪽에서 여러분들 상품을 한번 검색해서 업로드 해보는 거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체크해야 될 점이 뭐냐면 공급가 반드시 지켜줘야 되죠. 위탁 업체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리고 최소 주문 수량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봐야 되고요. 그리고 배송이나 교환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다섯 번째, 상품 등록인데요. 이게 뭐냐면 플랫폼 마켓에다가 올리는 과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품명 키워드, 이거 되게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검색 노출될 수 있게. 그리고 가격 책정도 중요하겠죠. 마진율과 경쟁사의 가격도 고려해야 되고, 그리고 반품 조건, 배송 관련된 내용도 명확히 표기를 하시고, 그리고 어쨌든 상품 상세 페이지도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품 상세 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제 도매처조 사용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조금 더 잘 나가는 상품에 대해서는 내가 별도로 상품 상세 페이지도 좀 만들어 보고, 뭐 눕기를 따갖고 한번 만들어 보든 AI로 만들어 보든 굉장히 방법이 많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상품 상세 페이지를 직접 보강해서도 만들면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섯 번째, 더 많은 상품 노출을 위해 광고 마케팅 진행해 보기입니다. 사실 내 상품이 아닌 상품을 이렇게 막 해서 잘 팔리게 되면 좋지만 재고가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광고 세팅하는 걸 배워서 조금의 광고를 태우시면은 사람들이 쓰는 키워드에 따라서 노출이 상단에 된다면 내 거를 살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은 노출을 하려면 G마켓에서 한번 해보시는 거 너무너무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재고를 가져가면서 위탁이어도 내가 국내에서 사입을 해놓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한번 좀 특별한 거를 도전해봐도 좋은데, 우리가 부업 수준으로 그칠 거라고 한다면 굳이 여기까지 안 가더라도 뭐 G마켓 광고 세팅 정도, CPC 정도만 하더라도 저는 정말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한다 하시더라도 초반에는 저비용 소규모로 시작해보기, 경험해보기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곱 번째,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 공급처에다가 발주 넣기입니다. 이제 도매처의 고객 주소 그리고 수량 전달해서 배송 요청하면은 도매처에서 직접 배송이 됩니다. 자, 이 경우에는 제3자 정보 제공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막 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내 사이트에서 사람들이 주문을 했는데 다른 사이트에서 물건이 오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3자 정보 동의 요즘에는 다 되어 있어요. 다 되어 있으니까 플랫폼별로 잘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급처에 발주를 넣게 되면은 이제 공급처가 발송을 해줄 텐데요. 잘 나가는 상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거래처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어찌 보면은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다. 여기까지 또 디벨롭 하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덟 번째, 수익 정산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수익이 정산이 되는 거예요. 물건을 팔았으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팔았던 플랫폼들 있죠. 뭐 스마트 스토어든 쿠팡이든 자사몰이든 G마켓이든 거기에 내가 올려놨던 상품의 카테고리에 판매 수수료가 얼마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어느 정도 내가 판매한 금액에서 제하고 주는구나, 그리고 고객이 수령한 지 얼마 있다가 주는구나, 이런 거 확인해 본 다음에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 것도 한번 확인해 보고, 사실 이런 것들은 이제 각 플랫폼별로 매출이 정산이 되는 건데 다 달라요. 조건도 다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플랫폼마다 정산 주기가 다르니까 한번 확인해 보고, 확실한 건 고객이 물건을 받지 않았는데 정산금을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위탁 판매가 잘 된다면 이후에 무엇이 가능할까? 우리 또 가능성을 또 한번 염두에 두고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시점이잖아요. 여러 상품, 여러 카테고리를 시험해 볼 수 있는 무대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응이 좋고 꾸준하게 팔리는 상품이라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하나씩 사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사서 조금 가격을 싸게 받아서 사입을 해서 마진율을 높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도매처한테 직접 소싱을 받는 게 아니라 옹꿈사닷컴 같은 수입 대행을 통해서 브랜딩을 만들어주는 파트너와 함께 브랜딩을 통해서 직접 내가 상품을 갖고 와서 판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게 이제 부업으로 시작하지만 부업이 끝이야. 나는 한 달에 100에서 200만 원이면 돼.
그러면 그냥 거기서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대신에 내가 여기서 조금만 더 디벨롭 해갖고 나는 브랜딩을 가진 회사의 대표가 되고 싶어 라고 하면은 또 그런 브랜드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사업의 첫 번째 발판이 될 수 있다라는 점, 본업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이게 위탁 판매가 잘 된 뒤에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가요? 부업으로 한번 시작해 볼만 하다고 생각되시죠? 충분히 부업으로도 처음부터 100만 원 바로 벌기는 어렵겠지만 30만 원, 50만 원, 70만 원, 100만 원 분명히 그 수순으로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위탁 판매는 온라인 사업 중에서도 사실 난이도가 가장 낮은 사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처음 접해보는 사람들도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수익 구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제 영상을 보고요 한번 시작해 볼 만하다라고 느끼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시작해 볼 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방법을 알고 있어도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망설이지 말고 차근차근 꼭 한번 시도해 보시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 부업을 고르는 데 있어서 좋은 예가 됐으면 좋겠고 부업 시작에 도움이 됐길 바라며 오늘 영상을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부자 되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투트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